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종환 TV를 진행하고 있는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금리 인하와 부동산 시장 전망에 관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 나왔던 중요한 뉴스가 미국의 금리를 5.5% 동결을 했죠. 제롬 파월 의장은 이제 내년 중에는 이제 금리를 내릴 수 있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고요. 여러 전문가들, 그러니까 미국의 전문가들 얘기는 빠르면 3월 그리고 하반기 두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부동산은 내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연관 지어서 궁금증이 클 텐데요. 이에 대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국이 금리를 동결했다라는 세 번째 동결이죠. 이 얘기는 적어도 금리가 이제 오르기는 좀 어렵다. 내년 중에는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에 또 복병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금리를 내리려면 결국 인플레가 완화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물가 상승이 내려가야 하는데 근원적 물가라든지 소비자 물가는 내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기대치에는 부합했는데 여전히 근원적 물가 수준이 4%대로 우리도 이제 비슷한 상황이죠. 내리고 있질 않아서 금리를 빠르게 내리기는 좀 어렵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목표가 2%인데 좀 3%대로 전체적으로는 그래요. 뭐 설명이 깁니다만 어쨌든 그런 물가가 좀 내려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저는 이제 그런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 금리를 내린다면 언제 내릴까? 그걸 누가 알겠어요, 그렇죠? 전문가들도 의견이 분분한데 저는 빠르면 3월, 늦으면 6월 이후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을 기초로 해서 우리나라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 또 우리나라 시장의 내년도 전망 이런 것들을 좀 간결하게 제가 사실 부동산 1개 에너지스트 과정이 14일 목요일에 오늘 지금 녹화하는 이 순간 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이제 1교 과정이다 보니까 중견기업이죠. 회장님들도 많이 오셨고 예를 들면 남상란 그러니까 재벌 예전에 관광호텔 회장님도 하시고 이런 분도 오셨고 또 박응석 대맹그룹 회장님도 직접 오셨고 직접 오신 겁니다. 회사가 참여한 게 아니라 또 김영철 바인그룹 회장님도 공부하러 오셨고 방송인 서경석 씨도 아시죠? 이분도 공인중개사 자격을 따서 유명해졌잖아요. 또 지식인 연예인이다 해서 인기가 높은데 이런 분들이 많이 오셔서 약 50여 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도 이제 오늘 이 전망뿐만 아니라 어제도 그런 얘기들 짧게 강의가 있고 했는데 이제 2기도 내년 3월 초쯤 다시 또 2기 개강을 하려고 하거든요. 관심 있는 분들은 오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가 중점은 아니고 오늘 내년도 전망인데요. 벌써 기자들이 오늘도 연합뉴스라든지 CBS 이런 데서 굉장히 이 내년도 전망과 관련해서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지금 부동산 경기는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호가 갭이 크대 우리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래가 감소하고 있고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호가 격차가 커서 가격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 거래가 안 된다는 얘기고 이제 시장이 좀 부진하다는 얘기고 이게 이제 결국은 미국이 금리를 내리고 유동성이 증가하고 또 인플레가 완화되어야 또 실물 경기가 좋아져야 부동산 경기가 좋아진다. 그러니까 상식적이지만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면 지금 부동산 거래도 안 되고 비수기잖아요. 이게 이제 내년 초까지 이어질 것이고 내년 봄이 하나의 이제 분기점이 될 수가 있죠. 근데 현재 분위기로 보건대 내년 봄이라고 해서 그렇게 거래가 많이 증가하거나 가격이 하락세에서 상승세로 반전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여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금과 같은 지지부진한 그러니까 관망세가 이어지고 거래가 잘 안 되고 호가 갭이 큰 거죠. 매도자와 매수자 간에. 그러다 보니까 결국 금리도 고금리가 좀 유지되고 있고 대출 규제 강화되고 있고
또 실물 경기도 바로 회복하기 어렵고 여기에 인플레, 사실 인플레 그 자체는 부동산이 그 안전자산인데다가 인플레 해지 기능이 강하다고 그래서 인플레 금리만 올라가지 않으면 인플레 그 자체는 토지나 부동산에 그렇게 큰 하락 요인은 아니에요. 지금 금값이 오르는 걸 보면 알 수 있잖아. 실물 자산이 대표적인 게 금하고 주택으로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좀 이해하실 거라고 보고, 그래서 그렇게 보면 지금 부동산 경기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금의 조정 국면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미국이 금리를 내년 3월에 올린다면 어떻게 될까? 상당히 우리 부동산 경기도 미국이 금리를 내리는 순간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고 결국 우리도 따라서 금리를 내릴 것이고 발빠른 그 퍼스트 무버라 그러죠. 선도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아파트 가격 같은 경우에는 봄 이사철과 맞물리거든요. 3월에 만약 내린다면 그러면 결국 강남을 중심으로 주택 경기가 다소 살아날 가능성은 열려 있다. 그리고 이제 아파트가 오르면 중요한 게 뭐예요? 그 다음에 오피스 시장이 오르고 빌딩이죠. 그러니까 그것도 강남이겠죠. 강남과 서울 중심으로 오를 것이고, 요즘은 이제 마용 성광동 해서 용산이나 뭐 성동이나 뭐 광화문 이런 지역도 덩달아서 이제 오를 가능성. 이건 여러 번 얘기해서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순서가 있다고 그랬잖아. 지역 확산의 법칙이. 그 다음에 이제 상가 오피스가 먼저 움직이고 경기가 본격 회복이 되면 적어도 2025년 이후에는 상가 투자도 빌딩과 상가 투자도 훈풍이 불 수 있다. 그런 정도로 현재로서는 더 뚜렷하고 보다 확실한 예측을 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오늘은 미국 금리가 동결되었고 이제 금리가 정점, 더 이상 오를 일보다는 내릴 가능성이 많아졌고 미국의 금리 인하가 내년에 본격화된다면 그 이후에는 유동성 증가와 함께 안전자산인 부동산, 특히 주택시장으로 시중 부동자금이 급격하게, 그러니까 채권 오르고 주식 오르고 채권 오르고 주식 오르고 부동산으로, 또 부동산 내에서도 주거용 부동산, 업무용 부동산, 상업용, 그러니까 이제 오피스 빌딩을 상업용 부동산에 포함시키기도 하고 구분하기도 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빌딩 투자자와 상가 투자자가 확실히 구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빌딩이나 상가 투자도 관심을 가질 때가 되었다. 늘 선점 투자가 중요하잖아. 오른 뒤에 투자하면 수익률은 떨어지죠. 그래서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더 빠른 사람은 좀 바닥권에 미리 현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뭐 경공회를 포함해서 즉 급매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말 안 해도 아시죠. 그래서 이 부동산 경기가 이제 내년 하반기 이후에는 회복 가능성이 높다. 제가 부동산 애널리스트 과정을 설명한 이유도 이런 분들이 궁금해서 오신 분들이거든요. 자산가들이고 또 여러 가지 그 지점장님들도 많이 오셨어요. 국민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에서 이분들이 이게 궁금해서 왔고, 제가 거기서 강의했던 내용을 이제 어제 종강을 했으니까 다시 간추려서 여러분과 같이 공유를 합니다. 어쨌든 많은 분은 아니고 또 저를 좋아하는, 제가 또 만들어 놓고 신경을 좀 못 쓰고 있는데, 이것도 고종환 TV에서 이제 전 국민 평생 자산 학교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도 함께 해주시면 아무튼 뭐 기술이나 뭐나 뭐 이렇게 하지 않지만 그 콘텐츠만큼은 독보적이고 차별적이고 대체 불가한 내용을 제가 전달해 줄 것을 약속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